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 우리 베카리아는 사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종신 노역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평가할 때 어,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실제로는 덜 가혹하고, 즉 실제로는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하다. 그런데 이 종신 노역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죄 억제 효과가 사형보다 뛰어나다. 결국 종신노역형은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하면서도 사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뛰어나기에 형벌의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의 대안으로서 두드러진다. 그래서 사형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종신노역형을 그 형벌로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왜 종신노역형이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처벌의 강도보다는 그 지속되는 기간의 영향을 받는데, 바로 종신노역형이 그러한 원리에 잘 부합한다 라고 해서 베카리아는 사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종신노역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의 범죄 억제 효과와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지요.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범죄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형은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의 측면에서 일시적입니다. 사형보다 더욱 효과적인 범죄력은 범죄자가 직면하는 비극적 상황을 목격할 때 생겨나지요. 이 비극적 상황과 관련하여 범죄자는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짐을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사회에 끼친 손해를 자신의 노동으로 속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오랫동안 목격할 때 목격자는 만약 자신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 역시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겠구나 라고 반복적으로 상기하기에 우리는 그만큼 범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는 종신노역형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갖지요. 자, 그래서 이 베카리아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처벌이 지속되는 기간이다. 자, 그런데 종신노역형은 일반 대중이 그 범죄자가 평생 동안 노동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그렇게 짐을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것을 목격할 때, 즉 범죄자가 처벌받는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한 것을 목격할 때, 즉 고통을 받는 지속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종신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는 지속기간이 유지된다는 것을 목격할 때 일반 대중은 그 처벌받는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상기한다. 이렇게 처벌의 지속기간이 길어 비극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상기하기에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형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진다. 사형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종신노역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입장과 관련하여 우리 각주를 한 번 더 자, 이 입장과 관련하여 제가 각주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번역까지 참조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합니다. 즉 종신노역형은 사형만큼 고통스럽거나 잔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키지만 종신노역형은 일생에 걸쳐 고통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종신노역형의 수용자는 눈앞의 고통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도 없지요.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왜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한가? 자, 왜냐하면 사형은 고통을 한순간에 집결시키지만 종신노역형은 고통을 분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하다. 그리고 이 종신노역형을 종신노역형에 직면하는 그 수용자도 눈앞의 고통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염두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덜 고통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사형의 해악 두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은 사회 전체의 선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형을 종신노역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자, 아울러 법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능을 양도할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법이 그러한 권능을 가질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생명권을 박탈할 계약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회계약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은 잔인성 효과라는 부작용으로 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약화시킨다.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덜 고통스럽고 덜 잔인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처벌의 강도보다는 지속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즉 처벌의 강도보다는 지속기간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벌의 지속기간이 훨씬 긴 종신노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형을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종신노역형이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을 베카리아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결국 공리주의 관점과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이라는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벌이는 전쟁입니다. 즉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사형은 유용하지도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벤담은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그 사회계약론이 사형에 대한 권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베카리아의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가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일종의 전쟁이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베카리에게 그렇다면 사형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베카리아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의 특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사형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자가 자유를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입니다. 즉, 그가 혁명을 일으켜 현 정부의 형태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둘째, 타인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하지요. 자, 그래서 베카리아는 사형과 관련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이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다 할지라도, 범죄자를 구금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혹은 종신노역형으로 구금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그 범죄자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충분한 힘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형을 가할 수 있다. 사형을 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형은 반대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는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 그 두 번째, 타인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없다. 심지어 종신노역형을 통해서도 타인들이 범죄를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베카리아는 원칙적으로는 사형에 반대하지만 이러한 예외 상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베카리아의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평가할 때 사형은 잔인성의 효과로 인해서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유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을 양도하는 그러한 계약 당사자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사형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것이 베카리의 최종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형의 정당한 논거와 관련하여 칸트, 루소, 그리고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 그리고 베카리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정당한 논거를 한 번 더 제대로 검토하면 사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와 관련한 논변을 아주 입체적으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